네, 81회.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네, 1번. 6월 10일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일반전표를 키겠죠. 우선 일반전표 문제니까 일반전표 키시고 항상 날짜를 먼저 치시는 겁니다. 6월 10일자 이렇게 친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럼 봤을 때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 돈을 쓰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 문제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죠. 그러면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될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전표 입력하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소득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죠. 그러면 100,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이거를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보통예금을 이렇게 두 번 잡지 말고 그냥 한 번에 100씩 이렇게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봤을 때 돈을 쓴 이유가 있겠죠.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납부한 이유를 보니까 문제에서 5월분 저번 달이죠. 지금이 6월이니까 5월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원천 징수라는 단어가 언급할 때는 나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무조건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천 징수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죠. 나왔으면 지금 쓸 두 가지의 개정 과목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예수금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선납세금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는 것까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둘 중에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정답을 쓰실 때는 거래 자체가 거래가 비용 거래예요. 됐어요? 돈을 쓰는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올 때는 거래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됐나요? 그리고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올 때는 항상 문제에서 마지막에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는 언급을 무조건 줄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대충 어떤 분기가 대부분 예수금이라고 쓰는지 보여드리면 급여 볼 때. 급여 비용 발생이죠. 급여는 비용 발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원한테 월급 주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 줄 때 돈을 쓰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쓰는 거니까 비용 나온 거예요. 비용.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세전 세후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급여를 다 줘요? 세금 떼고 줘요? 세금 떼고 주죠. 그 세금 떼는 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고요. 됐나요? 왜요? 직원한테 월급 줄 때 회사가 세금 떼놓죠. 그 세금 떼놓으면 그 세금을 회사가 먹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낼 거를 대신 회사가 내주는 셈이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국가가 강제로 시킨 겁니다. 반드시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세금을 걷어라. 왜? 개인은 세금 신고를 잘 못하니까 세금 신고를 잘하는 회사가 걷어서 대신해라. 이게 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세금을 회사가 걷었지만 어차피 내야 되는 금액이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 거 아니니까. 됐어요? 그러면 세금 빼고는 어떻게 해야 돼? 직원한테 줘야겠죠. 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급여 줄 때를 뭐 5월 1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5월 10일 날 급여를 줬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회사는 국가한테 뭐 내야 된다고요? 직원한테 걷어던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금을 여러분들 1년 동안 회사가 갖고 있게 할까요? 빨리빨리 내라고 할까요? 국가는? 당연히 빨리빨리 내라고 하겠죠.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굳이 회사한테 계속 갖고 있으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급여 줄 때 직원한테 거둔 세금은 반드시 다음 달 10일에 내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세금이니까 예수금 얘기하는 거고, 예수금은 5월분 지급할 때 걷어놨지만 그 세금은 언제 낸다고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6월 10일 날 내는 분기가 나왔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 분기, 지금 6월 10일이겠죠. 6월 10일 분기 어떻게 돼요? 냈대요. 뭘로요? 보통예금으로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지금처럼 나가겠죠? 그냥 냈으니까 이제 뭐 없애야 돼요? 요거 냈으면 부채 이제 인식할 필요 없죠. 부채 없애야지 냈는데. 됐어요? 그러면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로 차변에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2번 정답은 뭐예요? 그냥 예인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 조금 헷갈릴 수만한 게 뭐예요? 이 5월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다라는 문장을 보고 예수금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떠올려야 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무조건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급여는 비용입니다.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계일금을 취득을 하던 배웠던 안 배웠던 어차피 까먹을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풀었죠? 이 문제는 이제 절대 틀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그리고 선납세금일 때는 거래가 비용거래라고요? 수익거래라고요? 수익거래라고. 뭐 대변에 뭐 이자, 수익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 여러분들 은행한테 이자 받죠? 뭐 적금이나 예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여러분들 그거 다 받아요? 아니죠. 은행도 반드시 저희한테 돈 줄 때 세금을 때려놓는다고요. 그러면 이번엔 저희가 은행한테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세금 걷어갈 거죠. 우리는 먼저 낸 세금이다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선납세금은 자산개정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산개정 과목. 그러면 이자를 10만 원 받는데 세금을 10,000원 먼저 냈대요. 이자 10만 원에 세금을 10,000원 먼저 냈으면 얼마는 받아야 돼요? 9만 원은 받겠죠? 그럼 9만 원은 뭐 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금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거래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식의 분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라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은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식의 개정 과목으로 거래를 쓰는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원천징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절대 안 틀릴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분계를 써보면 대변에 보통예금 먼저 썼으니까 차변에 예수금 이렇게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집이시겠지만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꼭 한 번 더 보셔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앞만 떠들어봤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꼭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계를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회계 1급 때 놓쳤던 분계도 지금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려울 수 있겠지만 6월 20일자입니다. 그러면 날짜 먼저 수정하라고 말씀드렸죠? 6월 20일자 전기예라고 나왔습니다. 전기가 뭔 뜻이라고 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됐어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돈을 줬대요, 받았대요. 보통 예금이 이번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예금이 증가되겠죠, 이번에. 맞아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차변에 보통 예금 받은 금액은 165만 원 이렇게 잡고 시작하라고요. 그래야 대변부터 이제 보통 예금을 받은 이유를 대변에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보통 예금을 받은 이유를 보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 웬만하게 연습을 덜 한 학생들은 대변에 외상매출금 165만 원 이렇게 적어요.
아니죠. 왜요? 이렇게 적을 것 같으면 요 문장이 안 나왔겠죠. 맞아요? 요 문장이 안 나오면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작년에 전기에 뭐 했대요? 대손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손 뭐예요? 딱 이것만 기억하라고요. 채권 회수 불능. 채권이 뭐예요? 받을 돈. 받을 돈을 회수 불능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채권을 못 받았다가 대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손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받을 돈을 못 받았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손해보면 비용, 이득 보면 수익. 됐어요? 그러면 대손 좀 정리 좀 한번 하죠. 대손. 항상 모든 회사는 결산 몇 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12월 30일. 결산 때 뭐 한다고 했어요? 결산 분개를 하겠죠. 근데 뭘 해요? 대손 추정을 한다고요. 대손 추정이 뭐였어요? 대손이 뭐라고요? 채권 회수 불능. 우리 회사가 내년에 못 받을 돈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대손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을 무조건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친구 한 명이 안 갚기로 소문나네래요. 걔한테는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추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 친구가 안 갚기로 소문난 친구여도 저한테는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한다 또는 예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회사는 결산 때 이걸 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죠. 채권. 뭐예요?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받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채권 맞죠? 외상 매출금이 제가 올해가 단기죠? 올해 이런 거 다 써드릴 겁니다. 단기에 1억 있대요. 외상 매출금이 1억이십니다. 근데 또 단기에 얼마 받았냐면 5천만 원은 회수했대요. 됐나요? 그러면 1억 받을 돈이 있는데 5천만 원은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을 돈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5천만 원 남은 거 맞아요? 받을 돈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1억에서 5천만 원 회수한 걸 더했어요? 뺐어요? 당연히 뺐죠.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이제 내년에 얼마 정도 못 받을까라고 예상을 할 때 1억 가지고 할 것 같아요? 받은 5천만 원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받을 5천만 원 가지고 할 것 같아요? 다 맞췄죠? 그렇죠? 다 앞으로 받을 5천만 원이죠. 이미 받은 거는 뭐하러 예상해요?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5천만 원을 채권 잔액이라고 부른다고요. 앞으로 받을 돈이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 한다고요? 결산 때는 대손을 추정한다라고 했죠. 뭐 가지고 한다고요? 5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요. 채권 잔액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채권 잔액 비율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됐나요? 문장이 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씩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왕 세무 쪽을 하실 거면 솔직히 암기도 조금 필요합니다. 세법이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저는 암기해라라고 하면 여러분 학창시절 때도 무조건 암기하면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되 이런 설명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 가지고 한다고 이제 잔액이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5천만 원 중에서 못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요? 예상하는 거라고요? 예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 시험 프로그램이 시험 회사가 얼마나 못 받을지 예상을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 때는 1%를 예상한다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이건 출제 위원 마음이에요. 그냥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예상을 할 겁니다. 1%만큼 5천만 원에다가 1% 예상하면 얼마예요? 곱해버리면 50만 원 맞나요? 맞아요. 요만큼 뭘 만든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을 만든다라고 한다고요. 만든다라는 걸 또 어렵게 뭐라 불러요? 또 저희 시험은 설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저희 회사 요걸 그려드릴게요. 요걸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하세요. 재무상태표. 자산입니다. 외상 매출금 앞으로 받을 돈 얼마 있다고요? 5천 있는 거 맞아요. 5천. 외상 매출금 5천. 근데 못 받을 돈 얼마 예상했다고요? 저희가 50만 원 예상한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회사 예상컨대 확실하게 받을 정도의 돈은 얼마라고 생각한 거예요? 4천. 9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왜요? 50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러면 5천만 원에서 4,95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큼 더 해야겠어요? 빼야겠어요? 빼야겠죠. 왜요? 요만큼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마이너스라고 썼죠? 요거 자체가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외상 매출금을 빼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대손충당금이라고요. 되셨나요? 됐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이제 기억해야겠죠? 이제부터라도. 이거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설명을 드렸지만 기억이 안 날까봐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 설명을 제가 매 회차 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몇 회 못 풀어드려요. 저희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설명드리면 좀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대손충당금 이제 뭐라고요? 채권 차감 계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50만 원 이제 충당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대손 상각비 5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결산 때 회계 처리가 된다고요. 결산 때. 항상 결산 때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게 못 받는 거에 예상하는 거예요. 50만 원을 예상한다라고 했죠. 예상할 때도 비용 인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왜 대변에 썼어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차감 계정이라는 건 반드시 반대편의 계정 과목을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쓴 거고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가면 대손 충당금은 반대편이 차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결산 때 이 분기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결산 문제는 무슨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 문제예요. 자동 결산 문제지만 이론 문제에서 이 회계 처리를 언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봐보죠. 좀 이어서 50만 원 대략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내년 됐어요. 내년 5월 1일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대손 발생하였다라고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대손 발생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없으니까 대변으로 없애는 겁니다. 항상 받았던 못 받던 없애라고요. 아시겠죠? 얼마요? 100만 원. 그러면 저희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100만 원 손해보는 거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못 받았으니까 100만 원 손해보는 거 맞죠? 그러면 비용도 얼마 잡아야 돼요? 100만 원 잡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작년 결산 때 이미 예상해서 비용 얼마 인정받았어요? 50만 원 인정받았죠? 그러면 얼마만 비용 더 인정받으면 돼요? 50만 원만 더 인정받으면 딱 합쳐서 100만 원 인정받는 거 맞네요. 되셨나요? 근데 이런 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충당금으로 먼저 써먹는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손충당금 얼마예요? 50만 원 이렇게 먼저 써먹고 그 다음에 모자란 건 어떻게 해요? 대손상각비 50 이렇게 분기하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요럴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케이스도 있어요. 5월일날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대손 발생하였다. 여기 위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어요? 50만 원이 있었죠? 그렇죠? 아, 보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이때는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었다라고 하죠. 100만 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또 뭐 없어요? 항상 외상 매출금 없애시고요. 100. 이번에 충당금으로 돼요? 안 돼요? 모자라요? 되잖아요? 10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대손 충당금 100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되셨나요? 됐죠? 요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좀 이쁘게 쓸까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보죠. 또 뭐야? 또 만들어보죠. 이거 이번에 대손 충당금이 없대요. 빵원. 그러면 또 분기에 뭐는 똑같아요?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없애는 건 똑같다고요. 100. 됐어요? 네, 대손 충당금이 없죠. 그럼 뭐예요? 다 대손 상각비 칠하는 거죠. 100. 됐어요? 대손 회계 처리가 첫 번째 케이스. 얘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라고요. 됐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전산회계 1급은 합격률이 40%대라 그랬죠. 전산세무 2급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세 가지의 대손 회계 처리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됐죠? 그럼 이제 봐보죠. 근데 보니까 전기에 우선 아까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었죠. 165만 원. 그죠? 대변에 보니까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전기에 요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전년도에 예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언급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언급 안 해줬죠. 그냥 전기 대손 처리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뭐예요? 아, 전기에 어떤 식으로 대손 처리를 하던 내년에 회수할 때 회계 처리는 똑같구나. 요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전기에 어떤 케이스로 회계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회수할 때 분계도 달라버리면 음악재생? 뭐죠 이거? 네, 달라버리면 멘붕 같네. 네, 달라버리면 어떤 식으로 대손 처리했는지 언급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말이 없으니까 회수할 때 회계 처리는 항상 동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됐나요? 방금 보통 예금으로 얼마 입금됐었어요? 165만 원 맞나요? 대변도 165만 원 돼야 되는 거 맞죠? 대변에 전년도에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게 어떻게 됐다고요? 외상 매출금 회수됐대요. 못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없으면 돼요, 안 돼요? 회수했을 때 안 되죠. 왜요?
이미 전년도에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무조건 없앴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떠한 대손 처리를 하던 회수하면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는 분들도 들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모르는 분이 더 많을지언정 아는 분들도 들어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는데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학원이니까. 아시겠죠? 계속 아는 것도 듣고 들어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좀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회계실 한번 해보죠. 차변의 보통 예금 165만 원이었죠? 그러면 대변에 뭘로 다시 설정된다고요?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치니까 충당금의 개정 과목이 엄청 많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채권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다 다르다고요. 왜요? 채권의 잔액이 다를 거니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채권이었어요? 외상매출금이었으니까 외상매출금 채권 코드번호인 109번 코드번호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외상매출금 코드번호가 108번입니다. 항상 플러스 1이 대손충당금이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 문제는 끝이겠죠. 다들 되셨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지금 보니까 8월 20일자에 여러분들 돈을 줬대요? 받았대요? 또 줬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대변에 돈 나가니까 보통 예금 152만 6,890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먼저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을 가입했답니다. 근데 문제에서 송금 시점, 지금이죠? 송금 시점에 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랍니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보험료죠, 보험료. 보험료 152만 6,890원. 됐어요? 이 트럭은 여러분들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보험료 비용은 500번대로 집어넣으셔야겠죠. 됐어요? 그러면 또 써볼게요. 날짜 8월 20일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입니다. 보험료 이렇게 쳐서 500번대 나오죠? 됐죠? 금액은 1526890 대변에 뭘로 들었다고요? 보통 예금 이렇게 쓰시면 3번은 뭐 간단하게 푸는 문제네요.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8월 27일입니다. 날짜 8월 27일자. 지금 보니까 지순상사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차변에 기계장치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계약만 했다고요.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또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은 뭐예요? 선급금, 선수금. 됐어요?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치라고요. 됐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A 회사가 B 회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B라고 칠게요. 저희가 B. 저희가 A라고 칠게요. 접니다. 제가 B한테 기계를 살 거예요. 기계장치를. 근데 B 회사가 야 계약금 먼저 달래요 저한테. 제가 계약금을 얘한테 계약금을 200을 줬다고요. 200을. 되나요? 근데 다음날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B 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기계장치 이거 안 살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 어떻게 할까요?
돌려받아요. 제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줬지만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아직까지는 내 자산이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어요? B회사는요. A한테 계약금을 받긴 받았지만 취소하면 돌려줘야 될 돈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부채인 선수금인 거예요. 받을 숫자를 써서.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계약금을 줬대요? 받았대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니까 줬으니까 선급금인 겁니다. 됐어요?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됐어요?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뭐죠? 차변에 선급금 얼마래요? 200. 대변에 뭘로 줬대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니까 뭐예요?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와야죠. 당좌 예금 200. 됐어요? 당좌 수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A, 이게 또 저예요. B, 얘한테 계약금, B한테 계약금 200 줄 거죠? 근데 뭘로 줬다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은행의 등장이에요. 은행한테 제가 전화하는 겁니다. 야, 은행아, B한테 당좌 수표 200만 원짜리 줘.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B한테 직접적으로 주나요? 아니죠. 은행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수표로 줬다라고 해서 대변에 현금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만 감소시키면 돼요? 당좌 예금 통장 잔액만 감소시키면 된다고요. 왜요? 통장 잔액만큼 얘가 은행이 좋겠죠. 됐나요? B회사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뭘로 받는 거예요? 당좌 수표로 받는 거니까 B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동, 현. 요걸 기억하세요. 당사가 주면 당좌예금. 동사는 거래처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는 현금. 됐어요? 됐죠? 당좌예금, 선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경 한번 해보면 27일 차변의 선급금 200, 대변의 당좌예금 200. 됐어요? 거래처 어디다 써야 돼요? 선급금의 거래처 써야죠. 누구한테 계약금을 줬는지는 알아야지 나중에 계약금 빼고 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계약금은 지순성사라고 나와야 돼요. 됐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개할 때 거래처 쓰는 계정 과목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제가 드릴 거예요. 거래처를 필수로 써야 되는 계정 과목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외우면 되고 문제 풀면서요. 내가 꼭 까먹었다라고 하면 이쪽에 회계관리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들어가시면 이쪽 들어가시면 요것들이 다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선급금이 있잖아요. 그럼 거래처 써야 된다고요. 근데 당좌예금도 있는데요. 당좌예금 국민은행이죠. 근데 보니까 어디 은행 통장에서 줬는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안 적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문제에서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한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당좌예금에도 거래처를 국민은행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전산회계, 전산세무시험은 통장, 예금에 대한 거래처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예금은 거래처 안 써도 되는구나. 근데 써도 안 틀린다고요. 당연히 원래 쓰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선급금은 거래처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12월 15일 12월 15일 좀 지루하죠? 여러분들 뭐 저기 나와서 수업 들으면 그래도 좀 얼굴도 보면서 하는데 이거 말만 듣고 하니까 조금 지루할 겁니다. 저도 솔직히 지루해요. 저도 심심해요. 여러분들이 앞에 좀 계시고 하면 제가 그나마 좀 수업할 맛이 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없고 저 그냥
빈강의실에서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저도 지루하긴 합니다. 네, 서로 지루하긴 하지만 딱 이번 달만 참자고 이번 달만. 아시겠죠? 지루하지만 조금만 참자요. 저희 12월 15일자 보면 지금 보니까 영업부 회식했대요. 어디서 했대요? 식당에서 했대요. 연말 식당이라는 데에서.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AP고요. A는 간이 과세자고요. 간이 과세자. B는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간이 과세자 개인 사업자면 저는 접니다. 이거 저. 그림 못 그리지만 이해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회식을 했고요. 여기서도 회식을 했습니다. 지금 회식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 A라는 음식점에서, 여기도 음식점이에요. 다 음식점. 여기서 회식했을 때 깔끔하게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 나왔다 칠게요.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당연히 여러분들 음식에는 부가세가 붙죠.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이 50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도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이거 마우스로 쓰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간이과세자랑 개인사업자랑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 다들 들어보셨죠? 적격 증빙입니다. 부가세를 거래할 때 주고받아야 할 증빙이에요. 세금 계산서. 그러면은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조차 안 되는 사업자고요. 이 개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AB가 매출자예요? 제가 매출자예요? 매출자는 AB죠. AB가 음식 팔았으니까 저한테. 그러면 반드시 매출자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증빙이라는 걸 줘야 했잖아요. 메인 매출자표 풀어보셨잖아요, 다들. 얘도 이렇게 증빙을 줘야 되고. 맞아요. 근데 누구는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을 못 준다고요? 간이과세자요. 얘는 세금 계산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돼요? 신용카드나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계산서. 근데 계산서는 뭐 면세니까 면세 거래 때 쓰는 증빙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얘는 네 가지가 다 되죠. 네 가지 다 오케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거 누구라고요? 간이과세자. 아시겠죠? 이거 회계금 내용이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제가 부가세를 지금 A한테도 줬고 B한테도 줬죠. 그러면은 제가 사업자입니다. 저 사업자예요. 회식이니까. 저는 부가세를 줬죠. 얘네들한테 A, B한테. 부가세를 준 거는 어떻게 된다고 저는 돌려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부가세 돌려받나요? 못 돌려받죠. 왜요? 여러분들은 개인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자 신청을 한 다음에 사업자인 상태에서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돌려받아요. 아시겠죠? 부가세를 준 거는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그러면 A한테도 음식 사 먹을 때 회식할 때 부가세 줬고요. 부가세 포함 50이니까. B한테도 50만 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샀으니까 부가세 돌려받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거 누구라고요? 얘죠.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줘도 부가세를 지급해도 못 돌려받습니다. 못 돌려받아. 이거 한글팔 쓰면 되는데. 이해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예요. 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쫄라면
여러분들은 A 음식점에서 밥 사 먹을 것 같아요? B 음식점에서 밥 사 먹을 것 같아요? 당연히 B인 겁니다. 됐어요? 왜요? A 간이가있자니까 부가세 줘봤자 못 돌려받아요. 당연히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B 개인 사업자한테 사 먹겠죠. 이해가 되나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거 요겁니다. 뭐가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한테는 부가세를 지급해봤자 못 돌려받는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부가세 내용 중에서 탑5 안에 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이제 끌게요. 이거 꺼도 되죠? 됐죠? 끕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식당에서 간이과세자래요.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원래 카드로 결제하면 메인 매치 쇼핑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예요? 지금은 일반 전표 문제라고요. 왜 일반 전표예요? 메인 매치 쇼핑가 아니라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니까. 왜요?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니까.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내용 기억 못해도 이 문제는 풉니다. 왜요? 어차피 저희 세무이급은 이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 5번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반 전표에서 냅다 쓰시면 돼요. 하지만 냅다 쓰면 실력이 안 는다고요. 왜 카드로 결제했는데 여기다 쓸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써볼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거 기억 못하면 제가 나중에 요거 배운다 그랬죠? 이거 부속서류, 부가세 요거 못 풀어요. 이거 기억 못하면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 됐어요? 세금 계산서 불가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사업자분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물건 살 건데 이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줘요. 근데 저는 뭘 물어볼까요? 혹시 간이과세자한테 사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한테 사는 거예요? 라고 꼭 물어봐요. 저는. 왜요? 부가세 준 거는 당연히 돌려받는 게 원칙인데 돌려받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이과세자한테 구입한 거다. 그럼 못 돌려받으면 제가 욕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겠죠. 왜요? 나한테는 아무도 안 쓰려고 할 거예요. 돈을. 근데 간이과세자는 장점도 많아요. 왜 장점 많을까요? 전 구입자한테 부가세 안 줄 거죠. 간이과세자는. 그 부가세는 제가 먹어요. 그냥. 간이과세자는. 그게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55,000원에 팔았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커피값으로 5만 원 준 거고 부가세 5,000원 준 거죠. 5,000원 여러분들 돌려받아요? 사업자면 못 돌려받죠. 왜요? 제가 간이과세자니까. 근데 그 5,000원은 제가 먹습니다. 국가한테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제가 긴 얘기를 했지만 이런 긴 얘기를 다 기억하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냥 딱 요 문장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뭐예요? 연말 회식이니까 그냥 직원들을 위한 거니까 복리, 후생비 얼마예요? 50만 원. 그 카드는 뭐예요? 항상 신용카드니까 미지급금 50만 원. 됐나요? 그러면 써보죠. 화면에 영업부 회식이니까 800번 대죠? 복리, 후생비 800번 대 얼마였죠? 50. 대변에 미지급금 50. 됐어요? 왜 미지급금이에요? 연말 식당한테는 50만 원을 줬지만 내가 신용카드로 긁었으니까 나중에 부자카드한테 갚을 돈이에요. 카드사한테. 다 신용카드 써봤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부자카드라고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아시겠죠? 요거
제가 설명이 엄청 깁니다, 지금. 다들 알고 있겠지만. 왜요? 5문제를 1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정확하게 풀어야 이 5개를 풀어야 다음 기출 문제 때 이제 2개 정도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뭐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 계속 설명하고 있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세무 1급을 따시는 분들이에요. 세무 1급 따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모든 설명은 알고 있는 내용도 듣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전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 매출전표. 끄시고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셔서 1번 보죠. 1번 보니까 지금 증빙이 뭐예요? 항상 메인 매출전표 문제를 풀 때는 날짜 먼저 치고 증빙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요? 증빙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잖아요. 유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증빙 보니까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뭐예요? 매입이죠. 줬으면 매출. 됐어요? 그리고 부가세 있는 문제 맞죠? 그러면 매입에다가 세금계산서 받은 과세니까 과세 매입 51번이겠죠, 그냥. 맞아요. 그러면 50일 과세 매입. 품목은 뭐 샀대요? 뭐 기계장치 샀답니다. 기계장치. 공급가액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빙이 몇 개 있어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봤지만 메인 매출전표에 공급가액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가액을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요거를 여기다 그냥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일 때는 공급가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공급가액 이렇게 잡아주셔야 여기에 프로그램이 10% 부가세를 잡아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것들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들이죠. 여기다 쓸게요. 그냥 세금 계산서 외 증빙. 세금계산서 외 증빙일 때는 공급가액 란에다가 공급 대가를 쓰셔야 된다고요.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공급 대가. 굉장히 불편하네. 공급 대가. 됐어요? 요렇게 쓰셔야 이게 공급가액 요렇게 부가세 요렇게 근데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잡혀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1번 문제 증빙 뭐예요? 세금계산서니까 공급가액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기계장치는 얼마에 샀다고요? 부가세 포함 1650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650 이렇게 써버리면 숫자가 이상해진다고요. 됐어요? 왜요? 이거 합쳐서 1650인데. 됐어요? 그래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대가가 지금 1650이죠? 요거를 공급가액으로 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드렸을 겁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 나누기 1.1 됐어요? 계산 켜볼게요. 1650만원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공급가액 1500만원이 쏙 튀어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쏙 튀어나온 확인을 했으면 1500 그리고 150 됐죠? 거래처 누구한테 샀대요? 중앙이라는 회사한테 샀대요. 중앙.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기에다가 전자 1번 체크해야 되고 1번 분기 유형은 항상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 혼합. 아시겠죠? 3번 혼합. 그러면
저 기계장치 1,500만 원, 10% 부가세 150해서 1,650 준 거 맞아요. 근데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부가세 준 거는 돌려받는다. 그래서 부가세 150만 원이 차변에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뜬 거라고요. 왜요?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내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돌려받을 돈이니까. 아시겠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지금 뭐 사왔다고요? 기계장치 사왔다고. 기계장치로 바꿔줘야죠.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부가세랑 기계장치 1,650 맞췄으면 이제 뭐 줘야 돼요? 대변에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맞아요? 돈 줄 건데 구입대금 중 1,100만 원은 당일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1,100 이렇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650 줘야 되니까. 나머지 550은 뭐래요? 납품 계약일인 5월 20일, 지금은 6월 15일이면 먼저 지급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6월 15일자에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지만 한 달 전 정도인 5월 20일 날 계약금을 먼저 줬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선급금이 나와야 돼요? 선수금이 나와야 돼요? 선급금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 7월 2일자입니다. 7월 2일자. 7월 2일자 보면 문제에서 지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합차 3000cc 9인승 차량이고요. 유진카센터한테 수리를 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가 나오면 불공을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요? 불공 중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차 구입 및 임차, 유지 비용이라는 게 불공제 사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불공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부가세를 주면 원래 돌려받는다고 했죠. 근데 부가세를 주면 돌려받는데 불공이라는 사유에 걸리면 줬지만 못 돌려받는다. 그게 불공이잖아요. 맞나요? 그냥 불공이면은 딱 봐도 안 좋은 원금이나. 근데 봤을 때 불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점표에 54 불공이라고 치죠. 54 불공. 맞아요?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불공제 사유에다가 플러스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만 54 불공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불공제 사유가 뭐가 있어요? 뭐 접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듣고 있는 거 맞겠죠? 네, 믿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할게요. 봤을 때 만약에 제가 A라는 회사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대백화점에서 선물 세트 5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5만원에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접대 목적이면 불공 맞죠? 그러면 원래 그냥 분기금을 치면 부가세 대급금 5,000원, 접대비 5만원, 대변에 현금 구입이면 현금 55,000원. 원래 요겁니다. 현금 구입 일단 쓸게요. 현금 구입.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제가 아까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돌려받는 거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접대 목적이면 요 부가세 5,000원을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는 게 불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접대비가 55,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잖아요. 왜요? 5,000원의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보겠죠. 손해보기 때문에 그 5,000원도 같이 비용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불공제 분계예요. 맞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분계를 쓱 바꿔볼게요. 이때 뭐 메인 매출 점표에 뭐 54 불공이라고 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번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게 아니라 이번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문제를 바꿔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 첫 번째 만든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다른 게 뭐예요? 징빙만 다릅니다. 접대 목적은 똑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똑같아요. 현금 영수증을 받던 세금 계산서를 받던 불가세를 못 들여받는 건 똑같아요. 분계가 접대비 55,000원 대면에 현금 55,000원입니다. 똑같이. 맞아요. 근데 요때는 징빙 뭐 받았다고요? 현금 영수 받죠. 요럴 때는 오사불공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전표 임명입니다. 일반 전표 임명. 아시겠죠? 그래서 오사불공이라는 부가세 유형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만 잡는다고요. 다른 징빙을 받았을 때는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요걸 토대로 보셨을 때 지금 문제 보니까 3000cc 옛날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배웠을 때 1000cc 초과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1000cc 초과 및 8인승 이하 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불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1000cc는 넘는데 8인승 이하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았나 안 받나 보는 겁니다. 이 문제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나요? 아니죠. 수리하고 카드로 긁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오사불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오사불공일 때는 반드시 징빙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상 오사불공이라는 부가세 유형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라는 징빙을 수취했을 때만 잡아라라고 시켰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거 아까처럼 세금계산서일 때는 오사불공이 맞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닐 때는 그냥 일반 전폐 쓰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요게 맞는데 세무2급은 요 문제 자체가 메인 매출에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감독 뜬금없이 요거를 일반 전폐 입력할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카드 결제니까 57 카드 과세 매입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여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종합해 드릴게요. 불공제 사유일 때 오사불공이라는 부가세 유형을 잡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오사불공이라는 부가세 유형을 잡을 때는 반드시 징빙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불공제 사유는 아무리 봐도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반 전폐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됐죠? 지금 이 문제는 일반 전폐 문제예요? 메인 매출 전폐 문제예요? 지금 메인 매출 문제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일반 전폐 쓰라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그냥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끝인 겁니다. 이해됐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57 카드 과세 매입이에요. 수리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세금 계산서 외 징빙일 때는 공급가인 안에 공급 대가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공급 대가 나와 있네요. 부가세 포함 44만 원. 여기다가 44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40만 원과 4만 원이 이쁘게 나눠집니다. 거래처는 누구예요? 어디서 고쳤대요? 유진카센터에서 고쳤답니다. 신용카드 어디 카드로 긁었대요? 대한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여기 카드에다가 대한카드 그리고 카드 거래일 때 이 카드 유형일 때는 분기 유형을 4번 카드 잡으세요. 아시겠죠? 카드 거래일 때만 4번 다를 때는 무조건 3번 혼합. 아시겠죠? 분기 유형을 4번 이렇게 잡아야 대변에 신용카드니까 아까도 미지급금이었죠.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카드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드 거래일 때는 4번 카드를 잡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입력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3번 잡을래요. 3번 잡고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한 다음에 대한카드. 근데 귀찮잖아. 이거 언제 바꿔요? 그러니까 그냥 4번 카드로 잡는 게 조금 더 편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벌고 있어요? 지금 딱 봐도 쓰고 있죠. 결제했으니까. 비용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근데 차량 유지비로 해결 처리하래요. 그러면 차변에 차량 유지비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이겠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죠. 3번. 메인 매출액비 입력하는 뭐 메인 매출액비 문제니까요. 보니까 증빙 8월 물자. 저희 회사는 지금 도봉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도봉산업이 여기 있네요. 공급자 쪽에 있네요. 우리 회사가 얘한테 팔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매출, 과세 매출이죠? 부가세 있는 거니까 과세 매출 플러스 세금 계산서를 줬으니까 그냥 10일 과세 매출이겠죠. 됐나요? 되죠? 품목은 제품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세금 계산서니까 그대로 1,500. 거래처는 민국한테 팔았잖아요. 민국. 전자 체크하시고 분기해요. 또 3번 혼합. 카드가 아니니까. 그냥 대변에 제품 매출 맞죠? 그렇죠? 제품을 지금 1,500만 원에 팔았고 부가세 얼마예요? 150만 원. 부가세 150만 원을 받긴 받았지만 부가세 받은 거는 국가한테 내야 된다고요. 아까 준 거는 돌려받지만 받은 걸, 거둔 거는 내야죠. 그래서 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가 되겠죠. 내 거 아니니까. 됐어요? 그러면 대변은 맞춰줬고요. 차변에 돈 받는 것만 쓰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돈을 뭘로 받는다라고 언급 안 해줬으니까 항상 세금 계산서 하단 쪽 요쪽을 보시는 겁니다. 됐어요? 현금으로 얼마 받는데요? 1,000만 원이요. 현금으로 1,000만 원. 나머지는 뭘로 받는데요? 외상이랍니다. 지금 뭐 팔았다고요?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 나와야죠. 됐어요? 이게 만약에 뭐 건물을 판 거다 그러면 미수금. 됐어요? 제품이나 상품을 팔면 외상 매출금, 제품,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팔면 미수금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제품, 상품, 원재료까지 할게요. 원재료를 거래하면서 외상 거래다. 이러면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 이런 것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원재료 이외의 거래를 외상 거래할 때는 미수금. 됐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 제품 팔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 어음에 써있으면 받으러. 수표에 써있으면 현금. 됐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 날짜 8월 18일입니다. 증빙 뭐예요?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는 무슨 거래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면세거래라고 했습니다. 면세품을 사왔다는 얘기겠죠? 그 면세품은 꽃타원에서 하완을 사왔대요. 꽃은 면세품이죠? 그렇죠? 면세품이 꽃이다 아니어도 돼요. 왜요? 전자계산서가 면세거래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거 면세품이겠네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면세거래일 거고요. 매입이니까 부가세 유형은 53면세겠죠? 품목은 축하 화환. 얼마짜리래요? 20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20만 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안 떠야지 정상인 거죠. 누구한테 구입했대요? 예쁜 꽃타원. 예쁜 꽃타원.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체크하시고 분계유형 항상 3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와는 산 목적이 뭐예요? 영업부서에 거래처가 이전한대요. 그러면 거래처한테 축하한다고 화환 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접대 목적이네요. 맞아요? 됐어요? 접대 목적이면
여기 오사불공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야 이거? 네, 오사불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접대 목적이라고 해서 오사불공 아닙니다. 왜요? 오사불공은 부가세를 줬지만 못 돌려받는다가 오사불공이에요. 요 꽃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거래에 부가세 준 것 자체가 없다고요. 부가세 준 게 없으니까 못 돌려받을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불공이 아니라 그냥 면세인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그냥 접대비 쓰면 되겠죠. 접대비. 영업부서에 대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거고, 대변에 그럼 뭘로 줬대요? 꽃집에다가 즉시 보통예금에서 지급,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그냥 끝이겠죠. 되셨나요? 이런 건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 게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오사불공이라고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사불공 아닙니다. 오사불공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증빙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부가세를 지급한 것도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죠. 5번 문제 날짜 9월 16일. 보니까 뭐예요? 증빙, 현금 영수증 줬대요? 받았대요? 받았으니까 매입. 됐어요? 그러면 매입 쪽에 현금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부가세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러면 61번 현금 과세 매입. 품목은 뭐 회식비라고 되어 있네요. 회식비. 아까 회식비 문제 풀어봤죠?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서. 아까 요거는 일반전표였죠. 왜요? 회식비 냈지만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니까. 왜요? 식당이 간이과세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회식비는 똑같은데 이번에 식당이 뭐래요? 일반과세자래요.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 그러니까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거 왜 못 돌려받고 왜 돌려받는다고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에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60일 현금과세 및 회식비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 이렇게 냈다 적으시라고 70만 합쳐서 이쁘게 나눠질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밥 먹었대요 지금? 강남식당. 분계형 3번 혼합. 차변에 뭐예요? 이번에 뭐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대금금 떴을 거고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또. 생산부서 회식비니까 이번엔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나올 거고요. 대변에 돈 줘야 됩니다. 돈 뭘로 줄 거래요? 현금으로 줬답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끝이겠죠.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일반전표, 메인 매수전표 합쳐서 30점이나 됩니다. 30점. 꽤 큰 점수입니다. 그렇죠? 큰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기 연습을 조금씩 꾸준히 해주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계속 꾸준히 연습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빨리 끝내는 것 같으니까 결산 한두 문제만 풀게요. 이렇게 메인 매수전표 문제가 끝나면 이렇게 부가세 아까 보여드린 문제 두 문제 후에 결산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두 문제만 풀고 딱 끝낼게요. 진짜로.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부가세 정리분계라고 부른다고요. 부가세 정리분계. 네, 정리분계. 말씀드리죠. 문제 만들어보죠 그냥. 얘기해. 별도의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증빙 이런 거 뺄게요. 그냥 증빙. 그냥 뭐가 생겨요?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원재료 생기죠? 얼마짜리요? 1,000원짜리요. 그렇죠? 1,000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는 얼마 줬겠어요? 1,000원에 10%인 100원 줬겠죠? 제가 항상 준 거는 뭐라고요? 돌려받는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변인 현금으로 얼마 줘야 돼요? 총 1,100원. 맞아요. 이 상태에서 볼게요. 요거를 제가 10월 8일 날 요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월 8일 날 됐죠?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B에게 제품을 2,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또 원에 매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해볼게요. 이번에 저 제품 팔 거죠. 매출이니까 돈을 벌어요, 써요. 제품을 팔 거니까 돈을 벌겠죠. 제품 매출하는 수익이 나와야겠죠. 수익 얼마요? 2,000원만 번다고. 2,000원만. 왜요? 부가세는 받았지만 내야 된다고요. 국가한테. 그래서 부가세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이라는 부채 200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총 얼마 받는 거예요? 2,200원을 받는 걸 겁니다. 맞아요? 항상 부가세 준 건 돌려받고 부가세 받은 건 낸다고요. 그래서 얘는 자산, 예수금은 부채. 됐어요? 그러면 10월부터 12월에 대한 부가세 언제 내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2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결산 문제니까 날짜가 12월 31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부가세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못 내죠. 왜요? 요때부터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음 날부터 낼 수 있으니까 요때 요 개정 과목과 요 개정 과목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정리분계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됐죠? 없애는 겁니다. 어차피 낼 거니까. 그러면 이거 없앨 때 항상 언제 없애겠어요? 항상 부가가치세 개정을 정리하는 분계는 과세기간 종료일자에 한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12월 31일자 문제에서 나왔겠죠. 정리하는 게 뭐예요? 예수금 반대편으로 없애고 대급금도 반대편으로 없애는 거라고요. 이게 정리분계예요. 그냥.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문제로 한번 해보죠. 요 문제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 200원 없애고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100원 없애겠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가치세 계산 구조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 세액이 나온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매출할 때 부가세, 매입할 때 부가세. 맞아요. 그럼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제가 만든 문제 매출세가 얼마예요? 200원. 매입세액은 100원이죠. 200원은 내야 되고 100원은 돌려받으면 100원만 내면 된다. 여기 계산 구조라고요. 그러면 200원 마이너스 100원 하면 얼마라고요? 납부세액이 100원이라고요 그냥.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근데 100원은 12월 31일자에 낼 수 있어 없어요? 못 낸다고 요때 내니까. 그래서 내야 될 돈이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100원 잡는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차변으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감소 100원이 되고 대변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100원 요렇게 납부를 하는 분위기겠죠. 되셨나요? 요 문제도 요게 나올 수가 있고 얘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문제 한번 해보죠. 지금 문제로. 보니까 아이고 지워버리자. 지저분하네. 네. 네, 보시면 예수금 1000, 대여금 1800. 똑같이요. 똑같이. 부가세 예수금 1000만원, 부채니까 차변으로 없애고, 부가세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없애고 1800. 그러면 요거는 자산이고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채. 부채가 커요? 자산이 커요? 자산이 더 크죠? 얼마나요? 800이요. 맞아요? 부가세 예수금은 1000만원이고 대여금은 1800이니까. 그러면 예수금은 뭐였어요? 거둔 거. 대여금은요? 준 거라고요. 자, 거둔 건 뭐라 그랬어요? 내야 됨. 준 거는요? 돌려받음. 내야 될 게 많아요? 돌려받을 게 많아요? 돌려받을 게 많죠? 얼마가요? 800이요. 그러면 환급세액이 되는 겁니다. 환급세. 돌려받을 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 환급세액은 받을 돈이니까 미수금 800 요렇게 처리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납부세액일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지급 세금이었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미수금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납부세액인 미지급 세금이 나올 수가 있고 환급세액인 이렇게 미수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둘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해보면 결산자리 일반전표 들어가서 12월 31일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 1000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800, 나머지는 미수금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환급세액이니까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니까 차변에 쓰는 거겠죠. 미지급세금은 낼 돈이니까 부채니까 대변에 쓰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가세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까지만 본다라고 했습니다. 2번까지.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항상 단기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예요? 둘 다 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공정가치라는 건 뭐냐? 우리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대박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금액과 12월 나가주시는군요. 12월 31일 날 그 주식의 시가랑 비교하는 것이 공정가치 평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뭐래요? 매도 가는 증권이랍니다. 매도 가는 증권. 매도 가는 거 얘기죠.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억 3,250이고요. 현재 기말 주식의 가치는 1억 2,500이랍니다. 맞아요. 그러면 1,325만 원에 샀던 1억 3,250에 샀던 주식이 1억 2,500으로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딱 봐도 떨어졌죠? 얼마만큼요? 750만 원만큼 딱 봐도 떨어졌네요, 그냥. 맞아요. 그러면은 750만 원만큼 떨어지면 회사 입장에선 이득이에요? 손실이에요? 당연히 손실이죠. 내가 샀던 것보다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럴 때 뭐를 어떻게 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750 요렇게 처리하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대변에 실제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도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이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됐어요? 요게 평가 손실 났을 때 그리고 평가 이익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차변에 이번에 매도 가는 증권을 증가시키고요. 이익 났으니까 가치가 늘었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처리하는 게 평가 이익 문제겠죠. 단기 매매 증권도 동일하고요. 계정금만 여기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꿔주시면 끝인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문제 한번 써보면 평가 손실이었으니까 요거죠. 차별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여기 있죠? 평가 손실 75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두 개 있지만 항상 투자 자산은 지금 여러분들 비유동 자산이에요. 비유동이 뭐예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 항상 번호가 큰 거라고요. 큰 거. 178 코드. 123 코드는 저희 시험 때 쓰지 않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아시겠죠? 178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78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 이해가 됐나요? 됐죠? 그래서 결산 문제도 어렵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면 수업 하실 때 제가 결산 문제 정리되어 있는 유학본 한 2장, 3장짜리 드릴 겁니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거니까 결산 문제도 그냥 저랑 이렇게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저랑 풀면서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지금 81회 풀었고 아까 봤지만 학교인이 뭐 30%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30%대면은 뭐 평타에 평타. 조금 쉬운 편? 조금 쉬운 편? 근데 30%라고 하면 여러분들 10명 중에 3명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안 들어오신 분들이 한 3분, 4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우선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81회차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오실 때 제가 다 뽑아 드릴 겁니다. 기출문제 다 뽑아 드릴 거예요. 뽑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아마 책을 샀었을 겁니다. 전산 세무 2급 퍼펙트 빨간 색깔 빨간색의 흰색 배경인 책을 샀었을 거예요. 멘토분들이 다 연락을 주셨을 겁니다. 그 책 뒤에 81일차 기출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그 책을 푸시고요. 없으면 그냥 아까처럼 여기 한글 파일 키셔가지고 A형 키셔서 문제 푸시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요거 파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지금 한다라고 해서 100%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